예, 안녕하세요. 하이리움 산업 대표 김성입니다. 오늘 자료를 다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 줄 알면 영어로 했을 텐데 한글로 만들어서 한글로 하겠습니다. 에콰수소의 역할, 특히 이제 운송과 활용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강연을 할 때 이 에너지 덴시티 맵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수소의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화석연료에 비해서 중량당 에너지는 매우 높고 가장 높고 부피당 에너지는 너무 낮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운송과 활용에서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고압 가스로 할 거냐, 아니면 액체로 만들 거냐, 그럼 암모니아에 담을 거냐, 뭐 고체, 뭐 메탈 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스토리지를 할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항상 있는데 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에콰수소를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에콰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 에콰수소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120톤이 나옵니다. 그럼 120톤이 얼마나 되는 거냐? 한번 보시죠. 여기 노스 아메리카에 하루에 300톤씩 나옵니다. 300 tons a day. 예? in North America. 자, 그리고 유럽을 다 합해도 30톤이 안 됩니다. Less than 30 tons a day in Europe. Less than 30 tons a day in Japan. 그러면 한국이 내년에 120 tons a day production을 하게 되면 세계 2위의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에콰수소를 어디다 쓸 거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에콰수소는 수소를 운송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 많이 보셨죠? 300kg 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같은 트랙터와 이 운전수가 만약에 탱크 트레일러로 탱크 로리를 움직인다면 3톤 이상을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비를 아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수소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에콰수소 방식으로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극명하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 에콰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본 쪽 사진을 그려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하이리움 산업은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와 수소 드론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저희가 건설도 하고 있고 실제 경기도 평택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가스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수소의 서플라이 체인을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하실 때, 비용을 계산을 하실 때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B까지 가지고 가면 가격이 얼마다, 뭐 액화수소로 뭐 어떤 B까지 가지고 가면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틀렸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러면은 수소 충전소까지 가져다 주는 수소 가격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가스로 가져다 줬을 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 액화를 가지고 갔을 때, 리퀴드 하이드로전을 수소 충전소에 가지고 갔을 때 설치하는 비용과 운영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어널리시스를 해야 저는 제대로 된 어널리시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가스식 충전소를 평택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저기 컴프레서, 매우 비쌉니다. 뭐 한 5억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이상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주에 한 번씩 고장납니다. 여기 밑에 수소가스를 쿨다운하기 위해서 칠러가 필요한데 이 칠러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납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펙스도 굉장히 비싸고 오펙스도 매우 비싼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걸 포함해서 수소 서플라이 체인의 그 코스트 어널리시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간 수도 리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액화로 딜리버리는 하지만
일단 기화시켜서 가스식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린데,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 액화를 펌핑하는 방식의 충전소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셔널 랩인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랩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보면은 가스 딜리버리를 하지 않고 리퀴드 딜리버리를 해서 가스 방식의 충전소에 갖다 주는 것도 가격을 줄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액화 수소 방식의 펌프를 쓰는 리필링 스테이션에 가져다 주는 거는 더 혁신적으로 가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KPEX의 측면에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수소 충전소를 지난 1년간 운영을 해본 거로는 고장 나는 것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어널리시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고요. 뭐 컴프레서에 비해서 펌프가 싼 건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래프는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이제 학계를 떠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명칭을 붙일 수는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드로전 힐 내지는 수소 언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소를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압력은 높지가 않습니다. 뭐 10기압 정도 뭐 이내, 10기압 전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소를 활용을 할 때 퓨엘셀에서는 뭐 압력이 게이지압으로 1기압, 1바 게이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수소 발전소에서 뭐 컨버스천을 하는 경우에도 뭐 압력이 수십 기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과 어플리케이션은 압력이 높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소를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튜브 트레일러 200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 가면은 875기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소나 미라이의 스토리지 탱크, 타입4 가스 탱크에 700기압으로 스토리지를 하고, 결국 쓰는 거는 1기압으로 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수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드로전 힐을 넘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헤비 듀티 뭐 트럭이라든가 버스들은 이러한 경로를 쓰지 말고, 보시는 것처럼 액화를 그냥 트랜스포테이션해서 그거를 바로 액체 상태로 헤비 듀티에 충전, 리필링을 하고 그걸 바로 연료전지에 쓴다면 우리는 언덕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의 안전은 수소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압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압력이 낮은 수소를 계속 쓴다면 정말 안전한 수소 경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